2019 바둑TV배 마스터스 32강전입니다. 홍민표 해설위원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모든 스포츠에는 승패가 존재합니다. 이 객관적 전력에서 앞서는 선수가 패했을 때 이변이라는 표현을 하곤 하는데요. 이 바둑에서는 이변이 좀 많은 편인가요? 어떤가요? 아무래도 다른 여타 스포츠에 비해서는 적은 편이죠. 이유 중에 하나는 부상이라는 것이 이제 없고요. 바둑을요. 네. 다만 이제 컨디션의 난조는 분명히 같은 맥락으로 있을 수는 있겠지만 그런 변수 자체가 조금 적은 편이라서 아무래도 기력이 좀 뛰어난 기사들이 이길 확률이 확실히 높습니다. 아무래도 이 이변의 빈도가 좀 낮다 보니까요. 이변이 발생을 했을 때 이 이변이 주는 짜릿함 훨씬 배가 되는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네, 과연 오늘은 어떤 경기가 준비되어 있을까요? 대회 정보와 함께 소개해드립니다. 한국기원과 바둑TV가 공동 주관하는 바둑TV배 마스터스입니다. 우승 상금은 3천만 원, 준우승 상금은 1,000만 원이고요. 네, 32강 토너먼트 대진 지명식이 있었고요. 시간 누적 방식으로서 각자 30분 추가 시간 30초가 주어집니다. 선수들의 손으로 직접 완성한 32강 대진표고요. 벌써 16강전에 꽤 많은 자리가 채워졌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조만간 이제 32강전이 모두 종료가 될 것 같은데요. 오늘은 이제 변상의 선수가 출격을 하죠. 랭킹 4위. 아주 강력한 우승 후보 중에 한 명이다 볼 수 있고요. 그에 맞서는 류민혁 선수 역시 한 방이 확실히 있는 선수예요. 힘이 또 좋은 선수죠. 네, 또 수율기가 강하고 힘이 좋아서 아무리 강적이라고 하더라도 본인이 또 자신감 있게 바둑을 두어간다면 또 승산이 있습니다. 자, 오늘은 류민영 선수와 이 변상일 선수의 대진이 완성이 됐는데요. 과연 어떻게 이 대진이 만들어졌는지 지명식 현장으로 가보겠습니다. 바둑TV배 마스터스 지명식이 열렸던 현장입니다. 랭킹 순으로 이제 먼저 붙이는 진영이고 3번임을 했습니다. 기존의 추천 방식이 아닌 선수들이 직접 선택을 하는 방식으로 추천했습니다. 변상일 선수는 랭킹이 꽤 높아서요. 아직 네. 이름표가 별로 붙어있지 않습니다. 네. 9번을 선택을 했는데 선택한 이유가 무엇일까요? 별 이유는 없고 그냥 마음 가는 대로 특별히 또 좋아하는 숫자인가 봐요. 자, 그렇다면 역시 또 단골 질문입니다. 만나고 싶은 선수 혹은 피하고 싶은 선수가 있을까요? 만나고 싶은 선수는 없는 것 같고 피하고 싶은 선수만 있는 것 같아요. 누구인지 좀 알려주세요. 어떤 선수 피하고 싶으신가요? 가가지고 정확히 잘 모르겠어요. 선수들이 엄살이 굉장히 선수도 세요. 자리에 또 붙여달라고 선수들께 매력 어필 한번 해주세요. 일단 제가 너무 실력이 약해가지고 선수들이 저한테 많이 갖다 붙일. 네, 감사합니다. 네. 과연 그랬을까요? 하겠습니다. 2조, 자, 류민영 6단과 한승주 5단의 승자가 네, 를 하겠고요. 거의 빼곡히 거의 차여져 있는 상황에서 변상일 선수 상대가 정해졌고요. 이제는 류민혁 선수가 되었습니다. 네, 변상일 선수와 류민영 선수. 자, 두 선수는 이제껏 4차례 만난 적이 있습니다. 네, 2014년에 첫 만남이 있었어요. 바둑리그에서 그때 당시에 첫 만남은 류민혁 선수가 우셨어요. 아무래도 변상일 선수 2014년 정도면은 이제 완전히 그 포텐이 터지는 상황은 아니었으니까. 네. 그리고 류민혁 선수가 그때 또 한참 잘 나갈 때거든요. 그렇게 승리를 거뒀었는데 그 이후에 이제 3번 모두 변상일 선수가 승리를 거두면서 어느 정도 이제 극복을 했다라고 볼 수 있겠고요. 네, 통산 전적이 이제 어느덧 변상일 선수가 이제 4득승을 거의 다다르게 되겠네요. 거의 7합을 바라보는 승률이에요. 네, 승률도 상당히 좋고 전체적인 면에서는 전력상 우세는 확실히 가지고 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변상일 선수와 류민영 선수의 대진이 완성이 됐는데요. 자, 두 선수 좀 기풍을 비교를 해본다면 어떨까요? 기본적으로 이제 수일기를 바탕으로 밀어붙이는 스타일이고요. 특히 류민혁 선수 같은 경우에는 이제 대마 승부 같은 걸 상당히 즐겨합니다. 그래서 완전히 블록버스터급이 네.
대마승부 그런 것들이 많이 나와서 상당히 좀 재밌었던 내용들이 많이 있었는데요. 오늘도 막 그런 쪽으로 흐름이 흘러간다면 어떻게 보면 류민영 선수의 또 괴력이 또 나올 수가 있습니다. 류민영 선수가 먼저 좀 싸움을 걸어가는 쪽이라고 한다면 이 변상일 선수도 굳이 또 피할 것 같진 않거든요. 절대 안 피하죠. 특히 변상일 선수가 좀 스타일이 뭐라고 해야 될까? 좀 독특하다고 해야 될지 아주 실전적이라고 해야 될지 네. 상당히 뭐 본인만의 그 기준이 있고 그 기준에서 어떻게 보면은 움직이는 스타일이에요. 근데 그 기준이 상대방 어떻게 보면 보통 기사들과는 기준이 많이 다르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좀 파악하는데 상당히 좀 어려움을 느낄 겁니다. 류민영 선수가 이제 그쪽으로 좀 신경 쓰기보다는 본인의 그 한 방을 네. 노리는 그런 스타일로 가는 것이 어떨까 싶고요. 그렇다면 두 선수가 오늘 바둑 좀 어떻게 짜 나가느냐 이 전략도 굉장히 중요할 것 같고요. 네. 변상일 선수를 좀 이야기를 해보면요. 현재 한국 랭킹 4위에 올라 있는 이 선수인데요. 항상 준수한 성적을 보여주는 선수이긴 한데 크게 임팩트가 있는 성적을 아직까지는 좀 보여주지 못한 것 같아요. 네, 아무래도 사실 거기서 초일류 기사로 이제 성장하기 위해서는 세계대회 그 성적이 좀 나와야 되고요. 네. 그런 면에서 봤을 때는 지금 세계대회 성적이 사실 변상희 선수가 한국 랭킹 4위인데 네. 그렇게 썩 없잖아요. 그런 면이 이제 본인도 안고 있는 숙제고 좀 응원하는 입장에서도 좀 아쉬운 부분인데요. 그것은 굳이 초조해해서 다다르려고 이제 다다를 수 있는 부분이 아니라 자연스럽게 그런 기회가 왔을 때 낚아채는 그런 좀 힘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네, 이에 맞서는 또 류민영 선수는 현재 좀 보급 활동을 하고 있다고 들었거든요. 네, 이제 뭐 제자도 가르치고 있고요. 좀 병행을 하고 있습니다. 네, 자, 두 선수가 대국장에 도착을 했다고 합니다. 32강전 10번째 경기 지금 시작합니다. (2019) 바둑TV배 마스터스 32강전입니다. 류민영 6단 그리고 변상일 9단의 대결입니다. 네, 오늘은 엄청난 난전이 예상되는 바둑으로서 벌써부터 좀 정신이 없을지 모른다는 예견이 드네요. 류민영 6단입니다. 아직 살아있다는 것을 보여주겠다라는 아. 출사표를 던졌습니다. 살아있죠. 류민영 선수 뭐 누구도 죽었다고 말 못합니다. 살아있고요. 앞으로도 좀 좋은 모습 충분히 보여줄 수 있는 그런 선수입니다. 또 감각에 좀 자신감을 보였는데요. 아무래도 좀 전투형의 기사들이 감각이 좋은 선수들이 많은 것 같아요. 네, 그런 전장 선택 능력, 그런 감각이 상당히 좋아서 어떻게 보면은 좀 냄새를 잘 맡는다고 하죠. 이 싸움은 무조건 내가 돼. 그런 감각이 상당히 뛰어난 기사입니다. 네, 승부 감각이 굉장히 또 살아있는 류민영 선수입니다. 류민영 선수의 전투력 오늘 기대를 해보겠습니다. 자, 변상일 9단입니다. 돼지라는 별명을 가지고 있나요? 저는 처음 들어보거든요. 네, 저도 처음 들어보는데요. 글쎄요, 그 주위에 그 동료 기사들이 그렇게 부르는 걸 못 들어봤는데, 뭐 어찌됐건 간에, 네, 지금 변상일 선수의 그래프는 전반적으로 상당히 높게 평가가 되고 있고, 실제로도 그 밸런스가 또 상당히 좋습니다. 굉장히 균형이 좋고요. 또 스스로 평가를 할 때 제가 보니까요. 모두 만점을 주었다가 지운 흔적이 있습니다. 멘탈 부분, 네. 그 멘탈 부분이 지금 유일하게 3점인데, 본인 스스로 극복해야 돼요. 멘탈 부분은 뭐 어쩔 수 없습니다. 그런 것을 극복한다면 훨씬 더 좋은 모습 보여줄 수 있을 거라 믿습니다. 네, 계속 이기고 싶다는 출사표를 던졌습니다. 지금 멘탈 잡고 있나요? 영상 중인데요. 변상일 9단 역시 이 전투에서는 내로라 하는 선수거든요. 네. 상당히 실전적인 바둑, 그리고 본인만의 또 독특한 기풍이 있는 그런 스타일이고요. 좀 극단적인 승부를
좀 두려워하지 않아요. 네. 그렇다면 오늘 굉장히 좀 극단적으로 바둑이 흘러갈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벌써부터 네. 듭니다. 좀 어떻게 보면 두 기사 모두 그 기풍 자체가 싸움을 피하는 스타일이 아니라서 어떤 상황에서 이제 싸울 거리가 생긴다, 시비가 붙는 순간에는 그 시비가 정말 큰 싸움까지도 번질 수 있는 그런 바둑 내용이 예상이 돼요. 근데 또 의외로 또 싱겁게 또 흘러가는 상황이 또 나올 수도 있어요. 서로 간에 좀 힘을 의식한 나머지 견제만 하다가 막상 뭐 이제 안 들어가는 펀치가 네. 안 들어가고 뭐 이제 잼만 날리는 상황이 나올 수도 있는데 아마 그러다가 결국에는 한번 붙을 것 같아요. 지켜보는 입장에서는 오늘 한번 좀 화끈하게 붙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리고 유미호 선수 쪽에서 먼저 서두르지 않을까 싶어요. 후반으로 가면 갈수록 정교함은 아무래도 변사인 선수가 더 좋기 때문에 먼저 승부를 거는 쪽은 류민영 선수가 되지 않을까 예상이 됩니다. 네. 자, 앞서 말씀드린 대로 이 두 선수의 상대 전적에서는 현재 변상일 선수가 3연승을 기록을 하고 있는데요. 첫 만남 당시에는 사실 류민영 선수가 굉장히 잘 나가던 시절이에요. 네, 2014년 바둑리그인데요. 그 당시 류민영 선수는 상당히 안정적인 그런 주전으로서 활약을 했었고요. 변상일 선수는 그 당시도 괜찮긴 했었으나 이제 뭐 꽤 성장하기 전이라고 봐야겠죠. 지금과는 사뭇 다른 느낌이죠. 자, 어느덧 이 두 선수의 위치가 조금은 바뀌었고요. 변상일 선수는 현재 한국 랭킹 4위에 올라 있습니다. 네, 날일자로 걸치자 두 칸 높은 역공. 이 수가 바로 나왔는데 류민영 선수가 최근에 이제 거의 손목에 날일자로 걸치잖아요. 한 칸 걸치는 것보다 한 80% 정도, 8대 정도로 날일자가 많은데요. 날일자로 걸칠 것이고 나는 이 두 칸 높은 역공에 대한 변화를 확실하게 준비해서 나오겠다. 약간 그런 느낌이 들어요. 예전에는 흙이 날일자로 씌워가면 백이 좀 좋지가 않다 이런 이야기가 있었잖아요. 네, 지금 장면에서 흙이 선택할 수 있는 수법은 날일자가 역시 가장 많고요. 그것이 아니라면은 뭐 손을 빼는 건데 변상 선수도 이 변화에 대해서 당연히 연구가 잘 되어 있겠죠. 네, 피하지 않았고요. 씌워갔습니다. 여기서가 이제 선택인데요. 뭐 예전에는 거의 붙이는 선택을 했어요. 네, 또 차례죠. 붙이는 선택을 했는데 최근에는 막아서 극단적으로 싸우는 그런 변화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류민영 선수 손이 굉장히 빠릅니다. 뭔가 이 한 칸 뛰는 수가 사실 잘 등장하지 않는데 이 수에 대한 변화를 뭔가 연구해 나오지 않았을까라는 예상이 드네요. 그러니까 보통은 젖혀 있고요. 대기가 젖히고 있고 흙이 단수 치고 띄어서 이제 싸우는 백은 이제 여기서 뭐 한 칸 혹은 붙이는 수 등등의 변화가 있지만 결국 전투가 벌어지는 그런 상황이 되는데요. 오늘 준비한 것은 글쎄요. 류민 선수는 다른 그림을 그리고 있었네요. 지금 한 칸을 띄면서 이 수가 없는 수는 아니에요. 뭐 예전에 뭐 이런 식의 변화 등장한 적이 있었고요. 네. 자, 흙으로서는 이 선으로 내려서는 수가 좋은 수인가요? 글쎄요. 뭐 이 수도 등장한 예가 있었지만 찌르고 막아도 백의 의도는 이제 이 두 수씩이죠. 한 칸 띄고 막은 수, 찌르고 막은 수. 이 교환이 백으로 하여금 안정감을 좀 갖게 만들어줬다. 왜냐면 이 교환이 없으면 흙이 날일자로 줬을 때요. 이 네 개의 교환이 지금은 살아있죠. 끊어잡더라도요. 살아있지만 이 교환이 없더라면 조금 더 다른 느낌이 있거든요. 사활 면에서 좀 안정감이 있네요. 네. 그런 의미에서 이제 한 칸을 띄었다라고 봐야겠고요. 자, 여기까지가 류민영 선수가 준비를 해온 수순입니다. 자, 그렇다면 변상일 선수 과연 어떻게 받아칠까요? 네, 좀 평소에 잘 등장하지 않는 수법을
상대가 들고 나왔기 때문에 이 장면에서 좀 생각을 하는 것은 어찌 보면 당연해 보이고요. 허나 이수를 처음 보는 건 아닐 거예요. 변상현 선수가 이수를 처음 봤을 리는 없고 여러 가지 변화가 있는데 그 중에서의 선택을 좀 고려해 보는 것 같습니다. 자, 어딜까요? 찌르고 막는 쪽으로 가네요. 자, 이것도 나쁘지 않다고 판단을 했을까요? 네. 뭐 교환인데요. 백도 안정감이 생겼지만 흑도 이제 찔러 막음으로써 어찌 보면 한 점만 끊어 잡아도 안정을 취할 수 있는 그런 형태이기 때문에 불만이 없다라고 판단을 했습니다. 저는 이 다음 수가 또 궁금합니다. 앞서 이야기를 해주신 것처럼 단수 치고 한 칸 뛰는 행마를 해야 할까요? 글쎄요, 뭐 이것이 아니라면 그냥 뛰거나요. 장단점이 있죠? 이것을 치고 뛰면은 나중에 여기 찔러가는 약점이 노출되죠? 네. 물론 당장이야 이제 이쪽을 막아서 축가 잡는 것을 맛보게 할 수 있지만 이쪽 변화에 따라서 예를 들어서 뭐 백이 밀어가는 힘이 생긴다면 약점에 노출될 수 있기 때문에 교환을 안 하는 것이 일단 이쪽 하변 쪽으로는 괜찮습니다. 다만 이제 뭐 이렇게 늘게 된다면 흑의 교환이 없는 만큼 이쪽은 완벽하게 봉쇄가 되었어요. 자, 한 칸으로 흑은 모양을 잡아 두었습니다. 네, 뭐 백도 두 가지인데요. 이렇게 느는 것과 이렇게 느는 것. 일로 는다면 흑이 받아주고요. 연결한다면 그때 젖혀간다든지 했을 때 이쪽의 봉쇄가 좀 완벽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여차하면 이쪽으로 한 칸을 뛴다든지 해서 좀 탄력을 구할 수도 있고요. 네, 두 가지 중 하나지만 장단점이 뚜렷해서 어떤 선택을 할지 모르겠네요. 백이 선택의 기로에 섰습니다. 류민영 선수의 이 기풍을 좀 감안을 한다면 어느 쪽에 좀 더 무게를 둘 수 있을까요? 분명히 공격적인 수는 이쪽이에요. 왜냐면 이렇게 늘게 된다면 흑백 간의 타협이 이루어질 것 같아요. 흑은 이런 식으로 뛴다든지 해서 뭐 삶을 도모하는데 어려움이 없고요. 좀 싱거울 수도 있겠네요. 네, 백도 뭐 이쪽 끈을 잡는다든지 이런 식으로 진행이 되었을 때 평가를 해봐야겠는데요. 글쎄요, 뭐 흑이 불만은 없어 보이네요. 애초에 시작점이 이제 백 귀에서 시작한 것이라서 네, 흑이 나쁘지 않아 보입니다. 그렇다면 이쪽인가요? 이렇게 늘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백도 이쪽 입구자로 압박을 하면서 이것은 좀 나가기는 불편해졌죠. 이수가 자체로 급소 자리에 와 있기 때문에 조금 자세가 흑입장에서는 이제 부담이 남아있는 그런 상황이 됩니다. 네. 이렇게 교환하자니 네, 끈의 악수 교환이라서 좀 하기 싫은 의미가 또 있고요. 자, 변상일 9단과 류민영 6단의 대결입니다. 변상일 선수는 오늘 이 세트장과 옷이 굉장히 혼연일체가 된 듯한 느낌이 네. 드는데요. 네, 마치 카멜레온이 본인의 몸을 숨길 때 나타나듯이 색깔이 상당히 비슷하고요. 복장 자체는 상당히 캐주얼하게 네, 좀 편하게 입고 나왔네요. 그쪽으로. 무난한 길을 가네요. 네. 이렇게 된다면 뭐 흑도 무난하게 이제 정리를 할 수 있어요. 네, 두 칸을 띄었네요. 자, 변상일 선수의 이 커리어에서 가장 좋았던 시즌을 꼽으라고 한다면 작년이 아닐까 싶어요. 2018년도 굉장히 네. 좋은 모습 보여줬거든요. 뭐 정말 시합 때문에 바빠서 이제 못 볼 정도로 상당히 시합이 많았었고 근데 문제는 이제 그거죠.
뭐 국내 대회 우승은 뭐 변상현 선수가 뭐 여러 차례 차지하고 있으나 이 세계 대회 문턱에서 예선조차 뚫기가 쉽진 않아요. 정말 네. 변상현 선수가 이제 시드를 받을 수 있는 위치는 아니라서요. 예선전을 뚫어야 되거든요. 물론 예선전도 종종 뚫긴 합니다만 거기서부터 시작이거든요. 이제 본선의 시작이니까 뭐 중국의 그 강호들도 역시 다 그때부터 시작이 되는 거고요. 변상일 선수의 세계대회 최고 기록을 살펴보면 이 16강전이 최고 기록이거든요. 네, 뭐 상당히 아쉽죠. 네, 좀 아쉬운 느낌이 많이 듭니다. 아직 뭐 초조해할 필요는 없어요. 지금 변상현 선수가 정말 꾸준히 노력을 하고 있고 제가 보는 그 선수 중에서 가장 노력을 많이 해요. 그러니까 국대 출근을요 선수들이 이제 10시에 하는데 변상현 선수는 도대체 언제 하는지 모르겠어요. 제가 한 번은 9시 그 전에도 갔었는데요. 항상 변상현 선수가 있어요. 네. 그러니까 도대체 뭐 몇 시에 일어나서 몇 시에 나오는 건가? 물론 이제 9시라고 한다면 사실 시청하시는 분들께서는 9시가 빠른 거야. 당연히 그렇게 생각하실 수 있죠. 뭐 회사가 다 그때면 다 출근하는데요, 당연히요. 근데 이제 상대적으로 10시에 나와도 되는데 항상 9시 전에 나오니까 그래서 한 번은 우스갯소리로 코치진들끼리 이제 우리가 한번 새벽 한 6시쯤 나와서 한번 언제 나오는지 한번 지켜봐야 되는 거 아니냐 그런 얘기도 한 적이 있었는데 상당히 좀 아침형 인간이다. 네. 네. 자, 그리고 굉장한 노력파로 또 알려져 있습니다. 자, 변상일 선수와 류민영 선수 갑자기 좀 변화가 일어났거든요. 지금 두 칸을 뛰자 여기서도 힘이 등장했네요. 이렇게 눌러맞겠다. 이렇게 안에서 살아라 이제 했는데 굴복하지 않았습니다. 반발을 했고요. 일단 차단이 됐어요. 차단. 그리고 백도 이제 늘어둔다면 부분적으로 살 수가 없습니다. 여기. 이렇게 선수를 하더라도 양쪽을 못 두니까요. 잡혔네요. 네, 잡힌 형태인데 변상현 선수 생각은 이제 잡히긴 했는데 뭐 나중에 이런 식으로 압박을 하면서 추가적인 활용을 노리고 있는 것 같고요. 뭐 버려도 이제 이쪽 한 점 잡은 형태가 괜찮고 여기도 어느 정도 자세를 잡고 있기 때문에 둘 수 있다. 네,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돌을 버리고 둔다는 것은 좀 생각하기가 어렵거든요. 네, 아무래도 이제 AI 시대에 오면서 돌을 버림에 있어서 망설임이 없어졌어요. 그리고 그 버린 돌을 활용하는 그런 기술을, 스킬을 어떻게 보면 선수들이 많이 습득을 했고요. 그래서 좀 두려움이 좀 사라진 부분이 있죠. 네. 자, 류민영 선수도 이 흑돌을 잡는 것이 만족스럽다면 착점을 빨리 할 텐데요. 네. 그렇지가 않아요. 일단 보류 고민을 하고 있는데 만약 두지 않는다면 일단 여기 문제도 있어요. 물론 이제 당장은 좀 끊는 약점이 있어서 이렇게 미는 것이 선수가 들어서요. 두 번이 늦죠? 맞게 된다면 이제 흑이 기본적인 수상전은 안 되는데요. 여기를 근데 뭐 먼저 하기에는 글쎄요. 크게 의미는 없을 것 같아요. 왜냐면은 흑은 여참 이렇게 살면 되거든요. 하네요. 먼저 물어봅니다. 이제 항상 입구자로 두면 사는 뒷맛이 남아있기 때문에 흑은 단수 치는 것보다 그냥 가만히 늘어두는 것이 좋은가요? 뭐 일장이 일단 있습니다. 이렇게 단수 쳐서 뭐 이런 식으로 훅을 친다든지 뭐 이 진행도 충분히 될 수 있고 한 번 늘어서 백이 한 번 더 밀면은 이제 그때 막는 거죠. 보다 더 한 번 더 밀어준 교환 덕분에 조금 더 두터워진 느낌은 있습니다.
뭐 집으로는 한 점 잡히는 것이 있기 때문에 좀 손해가 될 수는 있겠지만요. 그렇게 본다면 이제 늘어서 둘 수도 있고요. 배 그냥 잡는다면 뭐 선수를 뽑고 다른 곳을 향할 수도 있겠죠. 이게 참 애매하네요, 흑도요. 근데 이 봉쇄가 된다면 좋을 텐데 그냥 이렇게 살아야 한다면 또 날짜로 나가는 자세가 괜찮거든요. 이 5점이 상대적으로 좀 약한 느낌이 들고요. 네. 그런 의미에서 류민현 선수가 이제 살려주는 것에 대한 거부감이 없었던 것 같습니다. 아마 이런 식으로 둔다면 뭐 어쩌면 그냥 이런 식으로 날짜로 그냥 갈 수도 있겠어요. 이쪽을 사는 순간에는 또 이쪽이 압박을 받으니까 약간 뭐 맛보기 느낌인 거죠. 네. 이쪽을 전개하면은 그때 잡아도 이 교환으로 하여금 이제 추가적인 활용이 거의 사라졌거든요. 백이 활발한 느낌을 주기도 합니다. 류민영 선수가 이 형태에 대한 좀 연구가 깊이 되어 있었던 것 같아요. 네, 뭐 아무래도 그런 스타일이 있어요. 이제 전반적인 포석을 좀 연구하고 나오는 스타일, 그리고 어느 한 형태를 깊게 파고 나오는 스타일이 있는데 류민현 선수는 제가 봤을 때는 오늘 작전은 딱 이 두 칸 협공 이후의 변화에 대해서 좀 깊게 준비를 하고 나온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은 좀 듭니다. 자, 변상일 선수가 고민에 빠졌습니다. 시간을 들여가고 있는데요. 변사 선수의 모습을 봤을 때 어딜 보더라도 그 돼지라는 느낌은 안 들거든요. 왜 그런 별명이? 물론 살이 엄청 빠지긴 했어요. 변사 선수가 근데 그렇게 뚱뚱한 적은 없었거든요. 뭐 통통한 느낌, 약간 그 정도는 있었는데 뭐 그때에 비해서 살이 진짜 많이 빠졌고요. 네. 자, 돼지라는 닉네임을 가졌다라고 이야기를 했고 그 이후로는 뚱뚱해서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아마 제가 봤을 때는 좀 어렸을 때 별명이 아닌가 싶어요. 네. 어렸을 때는 뭐 이제 친구들이 또 특히 어린 친구들은 그런 놀림 별명 많이 하잖아요. 네. 그럴 가능성이 있어 보이고. 네, 지금은 뭐 전혀 그런 모습은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네, 좀 새로운 좀 별명을 좀 만들어주고 싶네요. 혹시 떠오르는 게 있으신가요? 글쎄요. 갑자기 이제 생각하려니까 제가 두뇌전이 그렇게 빠른 편이 아니라서 원래 이렇게 갑자기 파고들면 네, 생각이 나질 않더라고요. 뭔가 멋진 별명을 지어줄 수 있을 것 같은데 오늘 저희가 이 경기를 살펴보면서 좀 생각을 해보죠. 네, 자, 변상일 선수 가만히 늘어두는 수를 선택을 했습니다. 자 여기서인데요. 뭐 이런 식으로 뭔가 크게 씌워서 봉쇄만 된다면 좋겠지만 그게 뭐 여유 있게 탈출이 가능해서 오히려 이 두 칸 사이가 얇아서 반격당할 수 있어요. 네. 그럴 바에는 뭐 차라리 날짜로 한다든지 하는 편이 낫고요. 그냥 살아두는 것은 좀 내키지가 않는 거죠. 뭔가 살고 싶은 느낌이 안 들어요. 살 수는 있는데 그쪽으로 가네요. 뭔가 이제 이런 식으로 백은 벗어나는 순간에 이쪽도 그렇고 이 5점이 또 약하고 전반적으로 주도권을 내어줄 가능성이 높아요. 그래서 지금은 그런 의미에서 뭔가 먼저 하겠다는 뜻을 내비쳤는데요. 이게 지금 안 된다는 건가요? 이거 되면은 재미없거든요. 근데 뭔가 여기 붙이는 수를 노리고 있는 것이 아닌가. 반격 수단을 좀 노리고 있을까요? 네, 이거 나와 끊어서 네. 이렇게 끊기면은 백이 얇아지죠. 그리고 그것이 싫어서 민다면 이렇게 나오는 수가 백의 약점들이 순식간에 노출이 됩니다.
뭔가 날일자 행마에 대한 그 반격을 지금 노리고 있는 느낌이 들어요. 네. 날일자로의 진출 백이 좀 어렵다고 한다면 잡는 선택은 어떨까요? 이렇게요. 네. 이게 잡아서 실리적인 이득은 분명히 있는데요. 이게 봉쇄당하면 다 놓고 따야 돼요. 그 과정에서 흙은 철벽이 되고요. 그러니까 자세히 보시면은 잡는 이 자리에 다 놓고 따게 된다면 10, 12, 14, 15도 채 안 되는 그런 자리예요. 근데 봉쇄를 당하는 순간은 그 훨씬 그 이상 상회하는 흙의 두텀이 생기니까 지금 잡는 선택은 안 할 겁니다. 그럼 어떻게든 이 중앙으로 좀 진출을 생각을 해봐야겠네요. 네. 그래서 미는 선택도 생각해 볼 수 있는데 글쎄 여기서도 이 반격을 합니까? 그 조금 다른 게 이제 끊는 자세가 또 단수 한 방이 너무 아파서 네 그리고 뛰어든다든지 류민영 선수는 일단 그 교환부터 시키네요. 류민영 6단과 변상일 9단의 32강전입니다. 백이 주도권을 가지고 나가고 있는 상황인데요. 이어지는 수순 잠시 후에 만나보시죠. 류민영 선수와 변상일 선수, 두 선수 모두 이 전투력 굉장히 알아주는 선수들인데요. 오늘 과연 어떤 바둑이 전개가 될까요? 네, 초반부터 이제 좌하기를 둘러싼 변화가 벌어지고 있고요. 글쎄요, 지금은 일단 이 백이 두면 잡고 훅이 두면 사는 그 후속 수단이 남아있는 상황에서의 전투입니다. 마지막 수로는 백이 한 칸을 뛰자 이렇게 틀어박은 그런 장면이 됐고요. 여기를 억지로 이제 돌파하려고 한다면 흑은 이제 늘 수도 있지만 일단 기본적으로 여기를 치는 순간에 네, 여기를 끊어갈 수가 없어요. 양단수가 되죠. 네, 그렇다는 뜻은 다시 늘어야 한다는 얘기인데 이게 빵따냄이 사실 뭐 빵따냄이 아닙니다. 거의 곤마로 바뀔 수가 있어요. 당장 젖히는 수는 좀 무리가 될 것 같고 아마 이 행마를 하기 위한 교환이 아니었나. 지금은 붙일 때 젖히고요. 네. 이제 이런 형태가 될 수가 있는데 근데 이게 흙이 이 교환 없이 두는 게 좀 까다롭네요. 먼저 밀어가나요? 네, 이게 좀 까다롭네요. 그러니까 어떤 의미냐면 이제 여기를 먼저 치받은 순간에는 뭐 있는 것은 연결해서 아무것도 아니고요. 차단을 할 때 이렇게 쳐서 백 형태가 사실 깔끔해져요. 모두 연결이 되네요. 네, 그러나 이제 치받는 교환을 안 하는 순간에 얘기가 달라지네요. 이렇게 되는 순간 이렇게 잡을 수가 있고 여기에 끊어야 되는 순간에는 나가버리면 이제 맛보게 걸려서 그래서 좀 고민을 하네요, 보니까요. 여전히 날일자 행마가 쉽지가 않네요. 네. 뭐 이럴 때 근데 좀 쓰는 고급 행마가 이렇게 붙이는 수가 있긴 합니다. 연결이 가능할까요? 네, 미리 한 칸을 띄워 두었기 때문에 호구 모양이 되어 있죠.
그것이 아니었다면 바로 끊겼을 텐데 지금은 베개의 연결고리가 확실해졌고요. 네. 그렇다면은 정리를 하자면 이제 여기를 붙이고 나갈 때 여길 붙여야 되는데 치 받는 게 선수라서 네, 백이 나갈 수 있습니다. 끊는다면 돌파하고 때리면 같이 때려서요. 백이 한 칸 뛰어든 수가 여러모로 도움이 되네요. 네, 행맘에 있어서 좀 도움이 되는 교환을 했고요. 가죠. 네, 날일자 행마를 선택합니다. 그래도 신중하네요. 이게 혹시로 착각하는 순간에 한 방에 끝나버릴 수가 있으니까 저수를 착수하는데 들인 시간이 꽤 오랜 시간 들였고요. 어느새 시간이 또 역전이 되었네요. 네. 그 날일자로 벗어날 수 있다면 백도 뭐 시원하게 진출했다. 그렇게 평가할 수 있겠습니다. 초반 이 좌하귀에서 파생된 전투는 백이 좀 주도권을 가지고 있다고 봐도 될까요? 네, 이렇게 된다면 좀 재밌죠. 이쪽을 둠으로써 이제 압박이 생겼고요. 그리고 잡는 그 보너스가 남아 있고 기본적으로 이쪽에 실리를 얻었기 때문에 네. 이제 여기 흙의 자랑은 이거예요. 여기 붙이는 순간에 이 철벽을 얻어서 이쪽 형태가 확실히 좋아지는데 만약에 백이 두게 되면은 이 돌이 오히려 곤마로 변모할 수 있습니다. 좀 가죽만 남는 상황이 될 수도 있겠네요. 근데 주도권 자체가 이제 백 쪽에 있기 때문에 여기서 흙이 두지 않는 이상 이쪽을 감내하고 두지 않는 이상 근데 여기 또 아프긴 아프거든요. 네. 이거 좀 고민이 되겠는데요. 그렇다고 이렇게 진출하자니 진짜 여기서 바로 이렇게 뛸 수도 있고요. 너무 빛나는 자리네요. 네, 너무 좋아요, 이 자리. 변창일 선수 좀 고민이 되겠습니다. 자, 오늘 대결의 승자는 이제 16강전에서 박종훈 선수와 만나게 되는데요. 네. 32강전 나연 선수와 대결을 치렀어요. 근데 이 초반 이 박종훈 선수가 좀 주도권을 가지고 나가는가 싶었는데 결국은 완승을 거뒀거든요. 최근에 뭐 이제 특히 좀 초반이 많이 중요한 그런 시대가 된 것이 선수들의 그 실수 빈도가 좀 많이 적어졌고요. 네. 물론 이제 지금 이 바드티 마스터스는 시간적 여유가 비교적 많기 때문에 또 그런 이유가 있습니다. 이보다 더 시간이 적다면 물론 실수가 나올 확률이 훨씬 더 높아지지만 비교적 선수들의 내용이 괜찮고요. 또 실수가 적은 편이고 그렇기 때문에 더더욱 초반에 주도권을 가지고 나가는 것이 중요하고요. 박종훈 선수가 그 바둑은 초반 주도권을 잡고 그 이후에 운영함에 있어서 그렇게 크게 어려움을 못 느꼈던 한 판이었습니다. 오늘도 류민영 선수가 이 초반 앞서 나간다면 저희가 네. 또 이변을 기대해봐도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더더욱 양 선수 모두 초반에 많이 신경을 쓰는 그런 모습이고 네. 대부분의 32강전이 그랬던 것 같아요. 원래 피셔 방식이라면 최근에는 초반에 더더욱 좀 빨리 두면서 시간을 세이브하는 네. 그런 방식이 기존에 많았지만 선수들도 알고 있는 것 같아요. 30초 누적 방식은 내가 초반에 시간을 사용하더라도 결국에는 다시 시간을 채울 수 있는 그 정도의 여유는 충분히 생긴다. 그렇기 때문에 초반에 앞서 나가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조금 더 정밀하게 포석 검토를 하자. 그런 생각을 하는 것이 아닌가 싶고요. 앞서 이야기를 해주신 대로 이 선수들의 바둑 내용이 점점 더 이 완성도가 높아지고 있는 것 같거든요. 네. 예전에는 이 박정환 선수의 별명이 무결점 바둑이었잖아요. 네네네. 그런데 요즘에는 선수들이 모두 좀 그렇게 변해가는 것 같아요. 아무래도 이제 AI라는 또 좋은 또 도우미가 있으니까 네. 그걸 통해서 정말 좋은 수법들을 많이 습득을 하고 있고요. 원래는 이제 초일류만 두는 수법을 둘 줄 아는 수법을 이제는 공부만 열심히 하면 많이 둘 수가 있는 거예요. 원래는 기부를 통해서 이제 이런 수가 감탄하면서 이제 네. 한 수 한 수 이제 음미하며 배웠던
그런 수들을 그냥 컴퓨터 앞에서 그냥 하면서 이제 보고 배울 수가 있으니까 글쎄요, 그것은 전반적으로 중국도 마찬가지로 상당히 안정적인 그런 내용만 보여주고 있고, 네, 특히 얼마 전에 저홍이라는 이제 여자 기사, 중국의 기사가 있는데 네. 정말 손색이 없는 내용, 음. 그런 내용을 보여주며 승리하는 모습을 봤어요. 여자 단체전이었나요? 네. 어쩌면 정말 멀지 않는 훗날에 어떤 AI로 무장한 초천재 기사가 나와서 어느 나라 될지 모릅니다. 이거 뭐 일본에서 나올 수도 있고 대만에서도 나올 수 있고 아니면 정말 눈파란 서양에서도 네. 나올 수가 있어요. 그렇죠. 알 수가 없죠. 제가 또 이 모 여자 기사에게 듣기로 이 네. 중국에서 이 저우홍이 선수를 두고 이 중국의 비밀 병기다라고 표현을 했다고 하더라고요. 네. 그만큼 또 기대를 하고 있는 선수인 것 같아요. 뭐 이미 그런 기대는 오래됐었고요. 그것을 저희도 어떻게 보면 좀 알고 있었고 의식을 하고 있었는데 작년까지만 하더라도 그런 느낌까지는 못 받았었거든요. 근데 올해 확실히 많은 것을 좀 느끼고 있고요. 많이 성장했습니다. 네. 또 나이가 굉장히 어리잖아요. 네, 그렇죠. 성장 속도가 굉장히 무서운 것 같아요. 네. 2002년생이니까 뭐 앞으로도 활약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은 또 많이 있습니다. 네. 자, 류미영 선수가 다시 자리에 돌아왔고요. 고민되죠. 지금은 어찌 보면 맛보기에 걸린 느낌이라서 그것을 지금 해결함에 있어서 뾰족한 수단이 안 보이거든요. 원래는 이제 이런 날짜 행마가 안 돼야지 흙이 이쪽을 돌보고 붙일 수 있는 그런 권리가 생기는 건데 이 행마가 되니까 좀 머리가 아파진 거예요. 가고 싶은 자리가 두 가지나 있는데 한 곳만 빼앗겨도 흙으로서는 좀 아플 것 같아요. 그렇죠. 홍민표 해설위원이라면 그래도 좀 어느 쪽을 선택할 가능성이 높을까요? 근데 지금 변상현 선수가 고민하고 있잖아요. 저는 그것에 한 10배 정도 더 고민해야 알 것 같은데 근데 뭔가 느낌이 너무 좀 둘 다 기분이 안 좋아서 좀 개운치가 않은 것 같아요. 이런 건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여기 두고 나서 이곳을 왔을 때 만약에 이러한 반격이 된다면 좋겠지만 네. 밀고요. 뭘 따내는 것은 이제 바꿔치기가 되겠죠. 근데 이렇게만 돼도 백이 꽤 괜찮아 보이네요. 여기 바깥이 사실 이런 형태라서 언제든지 치고 끊는 수가 있네요. 축이 유리하죠. 이렇게 따내는 것은 단쳐서 막는 이런 수순이 나오고 나가는 것은 이렇게 이어서요. 축이 되나요? 네, 단수가 선수니까 네. 축에 걸리죠. 근데 이렇게 바꿔치기도 안 되네요. 그러면 그렇다면 빈 삼각처럼 꼬부리고 나가는 자리는 어떤가요? 어떤 장면이었죠? 여기서요. 아니면은 바로 만약 진행을 한다면요. 빈삼각이요? 두 점 옆을 왼쪽에서 밀고 나가는 이수요? 자리요. 네. 전혀 예상을 할 수가 없는 자리죠. 이수가 이런 수가 있나요? 저는 생각지도 못했는데. 생각지도 못할 자리 같습니다. 아니에요. 지금 뭐 이수도 날카로운데요? 좀 궁금한데요. 저도 궁금해지는데요. 일단 여기 찝는 게 선수니까 이게 선수라고 본다면 뭐 백은 밀거나 꽉 막거나 두 가지 선택 중에 하나를 해야겠네요. 네. 먼저 꽉 막는 것부터 보죠. 꽉 막는 순간에 여기를 끊어서 이것은 모양이 되게 좀 곤란하겠습니다. 이렇게 나갈 수는 있는데 네. 이렇게 뚫는 것은 나가고
뭐 아까랑 비슷한 모양이 되죠. 잡아도 먹여치는 게 있어서 여기 끊는 것도 자충이죠. 있고 예, 이건 네. 안 돼요. 그렇다면은 이 형태가 되는 순간에는 백이 걸렸습니다. 제가 이거 하나 봤거든요. 이거나 보시고 계셨군요. 네, 이 형태 마찬가지로 이건 유가무가죠. 백이 잡히는 형태고요. 자, 그렇다면은 꽉 막는 건 안 됩니다. 자, 늘어야 한다는 얘기인데 늦춘다면 어떨까요? 뭐 한 이상 가야겠죠. 여기를 찝어서 가야겠죠. 있는 것은 끊어서 이제 진행을 시키겠고, 자, 이런 형태가 된다면 백이 여기를 따낼 수가 있겠네요. 근데. 따내고 이어야 되는데, 근데 이게 잘 안 될 것 같은데요. 이게 이렇게 되고 같은 형태인데 네. 똑같은 형태죠. 근데 먼저 백이 드니까 이을 수가 없는 거예요. 여기를 바로 메워갈 수가 있으니까. 수상전에서 좀 곤란하네요. 네, 상당한 독수였는데 아쉽네요. 당장은, 네, 당장 아쉬워요. 아쉬워요, 네, 이게? 아쉬워요. 네. 헛스윙 하시는 변상일 선수 네. 자, 변쪽으로 전개를 선택을 했습니다. 이게 어쩔 수 없다고 봤네요. 보니까 여기를 압박당하는 순간에는 이제 살 수는 있죠. 살 수는 있는데 그 과정에서 여기를 살릴 수가 없어요. 이쪽 사활에 걸리니까 뭐 나중에 흑이 이런 식으로 살렸다가는 흑이 백도 살려나오는 순간 여기가 걸릴 수가 있잖아요. 네. 사활이. 그래서 그쪽을 막힐 수는 없다라고 일단은 전개를 했고요. 백도 이제 이쪽 뛰어가는 자리를 갈 수 있겠습니다. 정말 탐이 나는 자리입니다. 네, 상당히 매력적인 자리죠. 전투를 즐겨하는 류민현 선수라면 뭐 이런 식의, 지금은 얘기가 좀 다른 게 아까와 달리 이제 백의 연결고리가 이미 나와 있고 진출로가 나와 있고 백이 여기서 먼저 들 수가 있잖아요. 뭐 어딘가를. 중앙에서 먼저 선수로 진행을 할 수가 있네요. 네, 그래서 이런 것도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다. 네. 만약에 이제 흑이 있는다면 그때 호구를 쳐서 어쩌면 이 편이 더 류민현 선수에 가까운 진행이 아닐까 그런 생각도 드네요. 나가서 싸우는 거죠. 자, 근데 저라면 뛸 것 같아요. 여기가 그래도 워낙 매력적인 자리라서. 네. 자, 이 진행으로 백이 기분이 좋다면 굳이 피할 이유는 없을 것 같거든요. 조금 더 하고 싶은 거죠. 조금 더요. 네. 항상 그 차이 때문에 모든 사건이 발생을 하더라고요. 네. 특히 이제 상대가 강하면 강할수록 이제 의식을 하게 되니까 네. 이게 좀 좋다고 생각되더라도 뭐 할 수 있을 때 더 이득을 보자라는 심리가 발동하거든요. 지금 화면에 류민영 선수의 모습이 비치고 있는데요. 류민영 선수가 이 자신의 닉네임을 감스트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네. 사실 저는 잘 모르는데 류승희 캐스터가 알고 있으시더라고요. 네. 저는 지난 네. 월드컵 때 네. 한번 TV에서 본 적이 있는데요. 네네. 이 축구 또 콘텐츠를 다루는 인터넷에서 이 개인 방송을 하는 예, 진행자라고 합니다. 네네. 감스트라는 이 진행자와 또 굉장히 외모가 닮았다고 이야기를 했어요. 아이들이 그렇게 불러준다고 하네요. 본인은 마음에 들지 않지만 이라는 전제를 좀 붙였습니다. 네네네. 또 아이들이 이 눈썰미가 굉장히 날카롭거든요. 그쵸. 또 솔직하고. 네. 자, 이번에는 변상일 선수가 잠시 자리를 비웠네요. 여기서 호흡을 가다듬고 있는데 계속 좀 근질근질 거리는 거죠. 뭔가 싸울까 말까라는 그 고민을 하고 있는 거예요. 아까 제가 오프닝 때 말씀드렸지만 그 전장 선택 능력이 뛰어나다. 그런 감각이 뛰어나다. 지금도 백이 먼저 싸우러 갈 수 있거든요. 네. 그것에 대한 판단을 해야 되는 것인데
저는 기본적으로 싸우는 거 별로 안 좋아해서 그냥 일단은 챙기고 시작하고 싶은데 류민 선수는 지금 이 저침에 대한 싸움을 계속해서 재고 있는 거예요. 만약 이것이 가능하다면 선택을 하고 싶은 거죠. 네. 이런 형태만 된다면 이 형태는 그래도 백도 자세가 정비가 되면서 흑의 형태가 워낙 안 좋아요. 분명히 이것은 백이 싸울 수 있습니다. 네. 근데 흑에게는 이제 꼭 이으란 법은 없죠. 끊는 것은 거의 절대로 보여지는데 여기서는 이어서 들 수도 있고 쳐서 들 수도 있고 패를 네, 이거는 흑의 자세가 상당히 좋아지거든요. 네. 반대로 이제 백의 형태가 안 좋아지죠. 근데 백이 패를 걸자니 패감이 없어서 백은 늘어야 될 것 같아요. 늘게 되고 따내고 다시 있게 되는 이런 진행이 될 가능성이 높은데 글쎄요, 이 진행도 얼핏 보기에는 백이 할만하다. 네, 그렇게 느끼거든요. 그러나 또 지금 흐름이 괜찮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더욱 고민이 될 것 같습니다. 네. 굳이 변화를 선택을 했다가 또 판도가 달라질 수도 있거든요. 네, 또 반격을 당한다면 또 주도권을 빼앗길 수가 있으니까요. 네. 신중해요. 시간을 꽤 많이 들였고요. 자, 두 선수는 거의 생각 시간 비슷하게 남아 있습니다. 네. 네, 각각 18분대 네, 시간이 남아 있고 지금은 이제 정말 두 선수가 거의 미동도 하지 않은 채 바둑판을 응시하고 있는 상황이지만 사실은 지금 장면이 어쩌면 엄청나게 긴장감이 높은 상태인 거예요. 이게 칼을 뽑을까 말까. 상대방이 감추고 있는 패는 뭘까. 이제 그런 어떻게 보면 극단적인 결정하기 앞서서 있는 상황이거든요. 변세 선수도 아는 거예요. 지금 장구하는 게 분명히 상대가 지금 칼을 뽑을까 말까에 대한 고민을 하고 있다. 만약에 반격할 수 있는 카드가 없다면 네. 변세 선수 입장에서도 지금 장면이 상당히 좀 긴장감이 돌 수밖에 없는 상황인 것이죠. 자, 그렇다면 선택권은 류민영 선수에게 있다고 봐야겠네요. 네. 기사들이 이제 가끔 이제 이런 좀 긴장감이 유지되는 상황에서 상대방이 거기만 안 뒀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하거든요. 네. 그런데 꼭 그런 상황이 되면 그 자리를 그렇게 두더라고요. 네, 꼭 둬요. 맞아요. 예전에 이제 박영훈 구단이 이제 이런 얘기 한 적이 있었어요. 이제 세돌이 형이랑 두면은 꼭 내가 항상 거기만 안 뒀으면 좋겠다는 것을 항상 둔다. 맞아요. 이세돌 구단은 항상 이 상대가 어디를 두면 가장 곤란해할까 이렇게 또 사고를 한다고 하더라고요. 네. 자, 류민영 선수의 고민이 깊어지고 있습니다. 변상일 9단 그리고 류민영 6단의 대결입니다. 잠시 후에 만나보시죠. 류민영 6단과 변상일 9단. 두 선수 역시 기대를 저버리지 않는 이 초반부터 난전을 이끌어 나가고 있습니다. 네. 이제 보통의 기사들은 이렇게 넓은 공간들이 지금 수수가 몇 수가 진행됐습니까? 꽤 많은 수수가 진행되는데 여기 상변 다 비어 있죠. 우상기 뭐 진행도 안 돼 있고 우변도 그렇고 우하계도 마찬가지예요. 모든 돌들이 지금 좌하기 전투로 계속 번지고 있는데 싸움을 끝낼 생각을 안 하고 있어요, 지금은요. 변세 선수 여기 찝었는데 있는다면 여기 잡겠다는 뜻입니까, 지금? 두텁다는 뜻일까요? 여기까지 있게 만들고 그때 유유히 빠져나가겠다? 와, 이거는 너무하네요. 혼자 다 돌리는 느낌인데.
왜 너무하지 않을까요, 네. 이거? 이렇게 이면요? 설마 여기서 이거? 끊어가나요? 근데 이게 안 끊고 여기도 끄면은 대자충이거든요, 이 교환. 여기가 뭐 비교가 안 되죠, 아. 노출되는 약점이. 네. 끊겠다는 건데, 아, 이게 말이 됩니까? 진짜 여기 끊습니까? 여기 뚫으면 이거 끊고 다음 팩감을 이거 쓰겠다? 글쎄요, 이거 근데 백도 있게 되고요. 끊을 때 여기 한번 치고 하변이 또 좀 신경. 아, 뒤로 가야 돼요. 이렇게 그러면 되는 원하는 바를 자리였어요? 잃었죠. 아, 이거 어쩔 수 없었습니까? 이거 진짜 잊고 싶었는데 네. 끊고. 또 흑도 뭐 패를 만만치가 않아요, 흑도요 사실. 그러니까 바꿔치기 형태가 될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근데 이게 보시면 중앙의 흑의 모양이 좀 많이 무너져 있고요. 중앙 하변 가게 되면 이제 이쪽 못 살리죠. 이렇게 된다면은 전반적으로 좌변은 흑이 가져가고 하변 이쪽은 백이 가져가면서 중앙의 흑의 형태가 썩 좋지 않은 그 정도로 좀 마무리가 될 수 있었을 것 같은데 지금은 너무 깔끔해졌고 그래도 설마 여기 굴복할 일은 없겠죠. 뭐 최소한 젖힌다든지 해서 이런 식의 형태를 만들겠지 여기 공부에 연결하는 길은 없을 겁니다. 네, 그럴 일은 없어요. 네. 이건 자존심이 좀 허락하지 않을 것 같아요. 못 견뎌요 그건요. 근데 젖히면요 변세 선수가 여기 뭐 안 할 거예요 지금. 그냥 여기 치고 유유히 빠져나가는 순간에 완전히 백이 그냥 껍데기 여기 그 와중에 또 추가적으로 또 효율성 높은 돌들이 생긴 거잖아요 흑이요. 하변도 그렇고 백은 반면에 정말 공배만 뒀어요. 네. 좌기 흑돌은 여전히 사는 수가 남아 있고요. 네. 그런 만큼 지금 하변 타격을 입히지 못하면 배 안 돼요 정말요. 뭐 갈 수 있어야 됩니다 여기를. 갈 수 있어야 돼요. 이거는 그래도 패로 버티고 못 갑니까? 어쩔 수 없다라고 판단을 한 것인데 이거는 뭐 흑장에서는 정말 기분 좋은 교환을 시킨 거예요. 네. 흑의 대성공입니다. 자, 류민영 선수 고개를 절레절레 흔드는데요. 또 9까지. 끝까지 괴롭히네요. 진짜 이건 날일자 가고 싶거든요. 굳이 저렇게까지 합니까? 물론 이제 그냥 이렇게 뒀을 때 사실은 패의 맛이 있었는데 이 교환 굳이 할 필요 있었느냐? 이 교환과 이 교환이죠. 네.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요. 변상현 선수가 싫었던 거는 뭐 따고 있는 것은 뭐 마찬가지 모양이니까 여기 칠까봐였던 것 같아요. 치고 늘고 그때 있는데 근데 과연 이게 실은 형태인지 모르겠어요. 흑도 뛰는 데서 괜찮고요. 백은 후수로 이어야 되는데 선수를 뽑은 흑은 또 전개할 수 있거든요. 근데 여기 둔 거는 딱 그 이유밖에 없는 겁니다. 이렇게 교환을 시키려는 의도가요. 왜냐면 상당히 반격이 신경 쓰이는 그런 상황에서 굳이 저렇게 뒀다는 것은 그게 좀 싫었다는 건데요. 오히려 좀 유도를 하고 있을까요? 들어올 테면 들어와 봐라. 네. 하변 공격을 오히려 지금 유도한다. 이건 너무 고도의 심리술인데. 저는 이 고수들이 이럴 때 정말 무서운 것 같아요. 한 번 틈을 보이면 네, 쉽게 놓아주질 않잖아요. 그쵸. 좀 밀어가네요. 자, 류민영 선수는 변이 아닌 중앙으로 행마를 네. 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도 있고 도저히 여기 공배 연결을 못하겠다. 이제 그런 뜻인데요. 근데 신경이 무척 쓰이죠. 왜냐면 끊기는 순간에
이 패만 없으면 잡힌 거라서. 그리고 여차하면 여기 패감으로 쓸 수 있으니까 변상현 선수가 조금 아꼈어요 지금. 나중에 여기 끊고 나서 이 패감 쓰려고요 지금. 이으면은 여기 때리는 거 너무 크거든요. 일단 아껴두었네요. 류민영 선수 이제 초읽기 몰리는 상황. 1분 안쪽으로 들어왔습니다. 네, 이제는 좀 급해지겠는데요. 네. 시간도 없고 주도권도 내어줬고, 네, 여러모로 지금 변상현 선수가 상황이 괜찮습니다. 그러고 보니 저희가 오늘 이 두 선수의 승전곡을 소개해드리는 걸 깜빡했네요. 승전곡이요. 네. 네, 근데 시청자분들은 별 관심이 없을 수도 있어요. 굳이 뭐 소개를 안 해주셔도 끝나면 또 들을 수 있으니까. 네. 류민영 선수는 이 정인과 계리의 이 사람 냄새라는 곡을 선택을 했는데요. 네. 저는 오히려 이 변상일 선수에게 좀 오늘 어울리는 곡이 아닐까 하는 생각도 듭니다. 지금 사람 냄새가 나나요 여기서? 변상현 선수에게서요? 아까 전에 네. 이 인공지능과 같은 수 대신 좀 사람 냄새가 나는 수를 선택을 했잖아요. 근데 그래서 더 잘 됐어요. 근데 바둑이 훨씬 더 잘 풀렸어요. 네. 이 패감을 받지 않을 수는 무조건 받아야 돼요. 없겠죠. 네, 이거 무조건 받아야 돼요. 마지막 10, 이게 9, 바둑이 사실 무조건이라는 표현이 좀 위험한데 6, 이거는 무조건 받아야 됩니다. 예. 독하게 지독하게 정말 진짜. 괴롭히네요. 거기 공비에 연결해 가시오. 이거는 목숨만 살려줄게 그런 느낌이거든요. 근데 진짜 백은 차라리 죽이고 싶을 정도일 것 같아요. 백돌을 돌을 버리고 싶을 정도일 것 같아요. 여기 둘 바에는 차라리 어디 둬야 될까? 여기를 차라리 둘 것 같아요. 여기 절대 못 둡니다. 백이 봐도. 근데 차라리 버리면 버렸지 거기는 못 연결한다. 다시 한번 패를 따냈습니다. 네. 근데 이거 해놓고 딸 거면은 차라리 있는 게 나을 것 같은데. 그런가요? 왜냐면은 이게 안 따야 의미가 있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뭐 이렇게 둬서 이게 효율성이 없잖아요 지금은요. 5분 남았습니다. 그렇죠. 왜냐 공배죠. 이교환이 악수니까. 네. 결국 변상일 선수가 먼저 손을 돌립니다. 그 자리도 큰 자리죠. 네. 이미 이교환을 통해서 흑은 안정감을 얻어냈고, 그렇다면은 굳이 이도를 돌볼 필요성이 없이 이 두 톰을 활용해서 이도를 승부수인가요? 공략하겠다 이제 그런 뜻이고요. 류민현 선수는 뭐 도저히 안 되겠다 이겁니다 지금. 안 돼요 지금. 뭐 이런 거 아니면 안 되는 상황 맞습니다. 네. 자, 변상일 선수 준비가 되어 있다는 듯 바로 단수를 쳤습니다. 네, 뭐 한 방 있어요. 근데 류민현 선수가 이런 부분에서의 한 방이 있어요. 그래도. 이 공배를 채워놓은 효과가 이럴 때 나타나네요. 네. 그러니까 이렇게 치는 것. 네. 만약에 이렇게 밀어야 한다면 이거는 백조에서 득점한 겁니다. 네, 이거 득점한 거예요. 여기 다 지워지고 오히려 이 흙이 떴죠? 그거는 흙이 안 되고요. 만약에 네. 이렇게 치고 있는 건 씌웠을 때 기분이 상당히 좋지 않아요. 이게 여기서가 문제인데 원래는 여기를 두고 여기 다 돼야 되는데 백이 먼저 단수가 돼서 이 교환을 먼저 못해요. 타이밍이 나오질 않네요. 네, 그렇다면 이 교환을 먼저 해야 된다면 백은 느는 게 아니라 따내겠죠. 이걸 모양이 자체가 얻어 맞으면서 나와야 되기 때문에 살지 도문이고요. 그러니까 지금 같은 경우에는 추기흙이 좋기 때문에 일단 그냥 있는 수를 생각해 봐야 되고요. 그렇다면 백은 이 수를 준비하고 있을 것 같아요. 혹시 장문은 안 될까요? 마찬가지로 빠져나올 수 있는데 환원이 되죠. 아까 형태가 치고 이은 것과 똑같죠? 그때 쉬운 거와. 네. 그러니까 흙은 버릴 겁니다. 이렇게 있고 나서
저는 이 백이 단수를 치고 혹시 씌워가는 장문은 아, 아닐까요? 이거요. 근데 이것도 생각해 봐야겠네요. 이렇게 씌우면 좀 아슬아슬하긴 한데 칩 받고 따내는 순간에 양쪽 뚫어가는 것이 맛보기가 되죠. 아, 네. 뭔가 조금 추가적인 활용이 더 필요해 보입니다. 네, 자, 이었고. 이었습니다. 네, 아마 이렇게 씌우는 것은 버릴 것 같아요, 지금. 뭐 이런 식으로 한번 하나 해놓고 뭐 이렇게 잡아야 되잖아요. 네. 여기도 당하고 여기도 당하고 이제 쓱쓱 하고 여기 공략하는 그림으로 갈 것 같습니다. 근데 백 입장에서도 뭐 잡아야 되죠? 활용은 좀 당하지만 이렇게 싸우는 것 자체가 지금 백이 불쾌합니다. 지금 좋은 싸움이 아니에요. 자, 씌워갑니다. 근데 여기서 억지로 살리려고 하면은 조금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오히려 버리는 것이 간명할까요? 그 백은 사실 이수로 이런 거 생각해 볼 수는 있었겠네요. 붙이고 칩 하나 둔 다음에 조금 악수죠. 근데 이 악수를 하면은 이렇게 잡을 수가 있어요. 활용을 거의 안 당하죠. 네. 네, 조금 더 보여드리면은 이 교환이 되어 있으면 이게 다릅니다. 흙의 탈출로가 사라져요. 아까와 네. 다르게 칩 받고 따내면 백이 여기 이어서 이쪽을 뭐 탈출이 안 됩니다. 네, 그런 면에서 봤을 때는 그 교환을 하는 것도 네, 고려해 볼 만했습니다. 일반적으로는 이 흑돌 6점이 굉장한 요석이잖아요. 네, 버린다는 생각을 하기가 쉽지가 않을 것 같아요. 이게 되어 있어서 그래요. 이 교환 때문에 버리는 것을 생각을 할 수가 네. 있는 건가요? 이 교환 없었으면 엄청난 요소인데 네. 이게 되어 있으니까 그냥 12시 플러스 이제 알파 정도 같아요. 근데 그나마 흑은 이런 활용을 통해서 조금 더 얻어내는 것이 있고 이미 하변의 안정감이 있기 때문에 좌상기를 먼저 공략하는 것이 가능하죠. 물론 그래도 여기 건너가는 것도 상당히 크긴 하네요. 안정감은 있긴 합니다만 여기가 워낙 두터워졌기 때문에 네. 정말 뭐 실전적으로 백이 이런 식으로 날짜로 가서 압박하는 것이 꽤나 신경 쓰이거든요. 변상일 선수의 얼굴이 좀 상기가 됐습니다. 네. 근데 아무런 활용 없이 둔다면 백도 누는 자세가 상당히 좋습니다. 네. 추가적으로 여기 막아가는 것도 나중에 괜찮아지고요. 흙의 입구자로 붙여서 좀 살려나가는 방법을 연구해 볼 수는 없을까요? 아, 네, 모양이 이건요 치고요. 네. 이게 늘게 되거든요. 자, 여기서 살릴 수 있을까요? 일단 한 칸이 행마이긴 한데 네, 이거는 뭐 이렇게 나와 끊었을 때 빠져나가는 길이 없죠. 네, 없죠. 네. 근데 한 칸이 아니라 그냥 꼬부리는 수도 마찬가지입니다. 붙여서요. 이런 식으로 다 막아간다면 탈출이 안 되고요. 네. 지금은 네, 버리는 쪽으로 가는 것이 맞아 보입니다. 자, 변상일 선수 버리는 선택을 했습니다. 류민영 선수도 지금 끊어가는 수단을 보고 있었기 네. 때문에 그거 한 지독하게 방 따냈던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거기를 정말 두기 싫은 자리인데 그래도 그 수로 인해서 그 중간 끊어가는 노림을 가지고 있었네요. 딱 잡긴 잡았는데 이게 뭔가 좀 계륵 같은 느낌이긴 할 거예요. 이거 잡아가는 과정에서 정말 이쪽 저쪽 활용당하니까 네. 돌을 잡고도 기분이 나쁜 거군요. 가네요. 일단은 그곳을 갔다는 것은 하변 쪽은 어찌어찌 버틸 수 있다. 뭐 제가 말씀드린 것이 하변이 잡힌다는 건 아니에요. 뭐 이 돌이 어떻게 잡히겠습니까? 다만 사는 과정에서 뭐 이런 식으로 옹졸하게 살아야 된다면은 자체로 엄청나게 당한 겁니다. 근데 안 두는 순간에는 이게 완승이 절대 아니죠.
그게 젖히기만 하더라도 더 좋은 수단이 있을 것 같고요. 찾아보면. 그래서 류민혁 선수도 지금 하변 차단은 바로 교체한 거예요. 좌상기도 상당히 급하지만 그쪽을 사는 데 집중하는 순간에는 완전히 당할 것만 당하고 흑인 다시 하변 쪽으로 갈 거란 말이에요. 우하기 쪽으로요. 네. 자, 류미영 선수가 오. 손을 뺐어요. 그래도 정말 터프하게 지키네요, 진짜. 이거 다 집이라는 이야기인가요? 그치, 저러고 순하면은 완전히 쑥스럽잖아요. 개토되는 거죠. 완전히 그냥 아무것도 아닌 게 되는 거죠. 근데 하변은 어떡합니까? 하변 괜찮나요, 지금? 괜찮을까요? 이건 안 죽는다, 절대. 뭐 이런 식으로 압박하는 정도는 붙여서 절대 안 죽는다. 뭐 그런 자신감이겠네요. 이런 형태라면 견디고. 네, 견딜 수가 있겠고요. 여기 다 집이면은 엄청 크긴 하죠. 몇 집입니까 이게? 20, 30, 40, 50. 육안으로 세도 50이 넘으니까 이건 집으로 앞서가요 여기. 근데 뭔가 이런 식으로 좀 해보려고 하면요, 제 생각에는 이렇게만 봐주면은 중앙 쪽에 활용이 가능해서 이득이거든요. 근데 변세 선수 뭐 숨도 안 쉬고 이쪽 막아버릴 것 같아요. 네, 통으로 잡자고 할 것 같아요. 네, 이런 배짱이라고 해야 될까요? 결단력이 엄청난 그런 선수입니다. 전혀 두려워하지 않아요. 여기 뭔가 순할까봐 두려울 만도 한데 그대로 결정해버립니다. 그래서 함부로 못 건드려요, 지금. 그렇다면 이 하변의 흑도를 먼저 좀 추궁을 해보고 싶은데요. 네, 그쪽 방면으로 지금 수일기를 할 것 같고요. 기본적으로 글쎄요, 여기 또 탈출이 있으니까 봉쇄를 하고 싶은데 1분 남았습니다. 압박과 동시에 봉쇄를 한다면 붙였을 때 이도를 잡는 것은 불가능해 보입니다. 자, 류민영 6단 어디서부터 어떻게 풀어갈까요? 이런 건 있죠. 여기를 은근히 노리면서 네. 성동 격사죠. 이들 붙여가면서 이제 예를 들어서 뭐 이런 식으로 기어서 살면은 여기 진출해도 막혀있는 상황이 나올 수가 있잖아요. 이쪽은 워낙 철벽이니까 아래쪽으로 급습을 가하는 거죠. 네, 그런 작전도 생각해 볼 수 있겠네요. 변상일 선수로서는 꽤나 과감한 선택입니다. 네. 근데 좀 선택에 있어서 마지막 10, 상당히 과감합니다. 8, 원래. 7, 자, 어딜까요? 5, 성동으로 가네요. 네, 그쪽은 마찬가지 비슷한 맥락이죠. 또 살리려고 나오면은 그 과정에서 여기 봉쇄가 자연스럽게 되니까 하변 들어갈 수 있다. 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변상 선수 다 알고 있어요, 지금요. 그래서 빨리 하변 사는 거예요, 지금. 우하기 흑돌 한 점은 내어주어도 괜찮다는 이야기일까요? 그렇죠. 내어줄 수도 있다는 뜻이죠. 자, 여기는 배 나중에 빠져서 잡습니다. 10, 12, 16, 18, 20집 정도 되겠습니다. 흙에 살면은 이렇게 사는 거니까요. 그리고 이 교환은 100의 권리. 그러니까 이 상황에서 세시면 더 쉬울 것 같아요. 흙이 두면은 2집 났고요. 100이 두면은 6, 8, 10, 12, 14, 18집이 났으니까 딱 20집짜리예요. 지금 변상일 선수 못을 박아버렸습니다. 네, 그 자리도 상당히 크죠. 사실은 뭐 100이 이렇게까지는 못하겠지만 흙이 둔 자리를 간다든지 아니면은 30초 남았습니다. 뭐 여기까지 가더라도 여기까지 가더라도 다 잡으러 못 갈 것 같아요. 삭감이 꽤 되죠. 흙집이 대략 몇 집 가량 될까요? 네, 이렇게까지 지어지면은 10, 12, 24, 34, 마지막 10, 9, 8, 7, 67집 정도. 5, 이거는 받아야 돼요.
이거 시간 연장의 의미가 있고요. 나중에 팩감거리를 만드는 작업이에요. 절대 못 살립니다. 이거 살리는 것은 없어요. 저희가 또 피셔 방식으로 진행이 되잖아요. 네, 류민영 선수가 오늘 시간 걱정은 없겠네요. 그런가요? 계속해서 한 수씩 좀 응수를 하면 아, 시간이 그렇죠. 네. 계속 늘어나지 않을까요? 이쪽에서 뭐 어떻게 백이 두더라도 흙은 계속 받아야 되니까. 그러니까 마치 초읽기에서 시간 연장을 하듯 네. 류민현 선수는 뭐 이쪽 교환을 통해서 시간을 적립할 수가 있다는 것이죠. 자, 지금 20집짜리가 있는데 여기 지금 둘 시간 없을 것 같아요, 백은. 뭐 여기 걸쳐서 우변을 확장한다든지 마지막 10, 9, 중앙과 연계해서 더 커지면 더 좋고요. 6, 5, 4, 네, 지금 하고는 있는데 진짜 아찔한 타이밍이 나올 수 있습니다. 그거는 바로 변상 선수가 손 빼는 타이밍이죠. 아, 네, 그거 만약에 변상 선수가 수익기 딱 해보고 네. 이거 또 두면 살 수 있어? 하고 손 빼고 다른 곳을 향하는 순간에 이봐도 끝이에요. 그리고 잡히면. 지금은 손 못 빼죠. 지금은 뭐 후구만 쳐도 이도 뭐 잡을 수가 없으니까요. 네. 일단은 뭐 여기 어딘가 가겠죠. 여기에 둔다든지 여기 넣는다든지 뭐 응수를 할 텐데 애매하게 물어보다가 네. 저는 받아도 살까봐 떨릴 것 같거든요. 아 지금요? 아, 지금은 별로 안 떨릴 것 같아요. 저도 잘 못 잡는 쪽인데 네, 지금은 네, 살기 어렵습니다. 근데 이거 만약 뭐 진짜 많이 하나 살게 되면은 바로 봐도 끝이에요. 근데요. 100이 뭐 이기죠 당연히요. 네. 흙이 마지막 정말 10, 많은 수를 투자를 했으니까요. 네. 8, 7, 6, 5, 4, 3, 사활 추궁이 가능할까요? 글쎄요. 응수타진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만약에 이렇게 받아주면 뭐 건너가는 거는 안 됩니다. 뭐 간단하게 콕 찢는 순간에 대책이 없어요. 그러니까 건너와 있다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받으면 중앙 활용이 가능하니까 언제든지. 여기가 막혀 있다면 나중에 이쪽 집을 확장할 때 더 집이 크게 날 수 있다. 그런 뜻이고요. 이렇게 있는다면은 너 뭐 두렵지 않니? 뭐 그렇게 약간 압박을 하는 거죠. 뭐 이런 식으로 붙여서. 조금 머리 아플 수가 있으니까. 네. 네, 물론 뭐 흙이 꼭 그렇지도 않네요. 이거 진짜 머리가 아프네요. 이거 잡히네요. 뒤로 메워서. 세수, 내수. 네. 그래서 변사의 선수가 옆으로 받았습니다. 자, 안전하게 받았습니다. 마지막 10, 네, 그럼 9, 그쪽에 8, 어떻게 보면 칠, 흙의 진출로는 좀 6, 방해가 됐고요. 5, 네, 이제는 승부를 우변 쪽으로 넘겨야 될 것 같아요. 자, 이제 변상일 선수의 선택이 기다려지는데요. 좀 깎는 정도로 만족을 할까요? 아니면 아예 네, 집 스키 타고 될까요? 안 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이런 데 두면은 뭐 어떻게든 받아야 돼요. 쓰던지 붙이던지. 근데 뭐 이런 식으로 협공 겸 전개를 하는 순간에 절대 못 잡죠, 흑돌. 네, 지금도 뭔가 활용을 하겠다는 거죠? 네. 역시 활용하는 쪽으로 방향을 잡았습니다. 네, 이쪽 활용 수단이 많아서 우변을 절대 집으로 허용하지 않을 것 같아요. 네, 여기를 반반 권리로 마지막 본다면 9, 8, 10, 12, 16, 6, 5, 18, 30집 나 있습니다. 30집. 그리고 이쪽은 집이라고 봐야겠죠. 마음만도 50 치은 집 정도 낫겠네요. 여기가 65, 70 2집 정도.
확정과 면에서는 꽤 차이가 납니다. 네, 그러니까 지금은 반면 17집 흑이 앞서 있고 사실 흑에게도 이 상변의 발전성이라는 게 있잖아요. 뭐 하다못해 여기만 둬도 집이 늘어나잖아요. 네. 근데 그런 것을 감안하지 않더라도 집으로 반면 15집 정도 앞서 있고요. 그렇다면 우변만 지어낼 수 있다면 백의 집이 확정할 수 있는 곳이 없으니까 그대로 기존의 실리로 골인을 할 수 있는 것이죠. 그리고 백이 여기 잡는 것과 흑의 그 상변 확장을 맛보게 한다면 네, 계산하기 쉬워지고요. 그래서 지금 승부수 던지네요. 덩치를 키웁니다. 네, 이거는 귀 오히려 살아가라는 거예요. 근데 전체 살려줄 생각은 없습니다. 이 전체를 잡으러 가겠다는 그런 움직임이거든요. 유민용 선수의 승부수가 터져 나왔습니다. 네, 지금은 뭐 어쩔 수 없이 던지는 승부수고요. 그리고 지금은 이 승부를 걸어가야 합니다. 그런 상황이에요, 지금. 변상일 선수도 피하지 않습니다. 네. 자, 이 바둑은 그러면은 아주 심플해졌습니다. 자, 우하기 흑돌이 사느냐 잡히느냐. 바로 거기에 승부가 이제 결정나겠습니다. 1분 남았습니다. 유민영 선수 승부수를 던졌습니다. 이제 대마 사냥에 나서게 될 텐데요. 과연 이 사활 어떻게 될까요? 잠시 후에 확인해 보겠습니다.